네, 저희 전 시간에 조건문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까지만 딱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만들어 보고요. 사용하시는 방법, 포문을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이라고 있죠. 연결을 해주시면 그 콜앱에서 가상 머신을 할당을 받아요. 가상 머신을 할당을 받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세션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화살표 있죠. 삼각형 모양의 그 확장 메뉴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세션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 저랑 똑같이 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번, 2번 파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활성 세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콜앱에서 빌려온 가상머신 개수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마다 여러분들이 가상머신, 컴퓨터를 하나씩 빌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콜앱에서 컴퓨터 2대를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은 컴퓨터 2개를 빌려가지고 와서 한쪽 컴퓨터에서는 파이썬 3번 파일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컴퓨터에서는 4번 파일을 실행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활성 세션에 그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활성 세션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무료 버전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5-6개 정도가 동시에 실행 가능한 그런 활성 세션일 거예요. 가상머신의 개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파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종료를 해버리시면 돼요. 종료를 해버리시면, 자, 종료 한번 클릭해 보면 없어졌죠. 없어졌으면 이제 실제로 내가 구글에서 빌려온 가상머신은 한 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구글 콜앱에서 또 실행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거 실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션 관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션은 그 웹에서 얘기하는 세션이 아니고요. 가상머신을 얘기를 합니다. 가상머신. 그래서 저거를 필요 없는 것들은 닫아주시면은 더 좋아요. 닫아주시면 좋고. 자, 그러면 레인지부터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레인지부터. 첫 번째 레인지 사용 방법입니다. 포문과 레인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포문과 레인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에서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을 때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을 때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스탑 아규먼트 스탑보다는 작은 범위에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생성해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for x in range 5라고만 해볼게요. 5. 프린트 할까요? 무엇을? x를. 실행해보세요. 실행. 5줄이 출력이 됐을 거예요. 0, 1, 2, 3, 4. 5개가 출력이 됐죠. 자, 여기 있는 레인지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정수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그래서 레인지에서 첫 번째 숫자를 꺼내면 x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했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레인지라고 하는 게 범위잖아요. 범위, 우리말로. 두 번째, 범위 안에 있는 두 번째 숫자를 꺼내는 거예요. 범위 안에 있는 두 번째 숫자가 1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범위 안에 있는 세 번째 숫자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2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디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값은 0을 포함을 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고 여기 끝나는 숫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5보다 작을 때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이해되시죠? 네. 0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 인덱스가 뭐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쵸? 네, 그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자료 타입들에서 그 사용되어지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레인지도 그 관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관습을 따라가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인지 사용 방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for in 구문도 아시겠죠?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5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옮긴 거죠. 5보다 작은 range, 범위 in 안에 있는 숫자 x에 대해서 for x에 대해서 x를 출력해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출력하는 거냐면 0, 1, 2, 3, 4 5번을 출력을 하는 거죠. 5번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range는 이렇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range에는 아규먼트를 2개를 줄 수도 있어요. 아규먼트를 2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x의 범위가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작고 스탑보다 작은 범위가 돼요. 반복할 때마다 반복문이 실행이 될 때마다 시작하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끝나는 값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정수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증가하는 방식은 일씩 증가해요. 일씩.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or x에 대해서 in 어떤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부터 6까지.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정수들 중에서 정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정수들을 프린트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출력 어떻게 나갈까요? 1, 2, 3, 4, 5라고 나오겠죠. 1, 2, 3, 4, 5. 실행해 볼까요? 네, 1, 2, 3, 4,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이 아규먼트는 끝나는 값을 의미를 해요. 시작하는 값은 기본값이 0인 거예요. 아규먼트가 2개가 있을 때에는 첫 번째 값이 시작하는 값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끝나는 값이에요.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값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range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스타트, 스탑, 그리고 스텝이 있어요. 스텝. 자, 이거는 뭐냐면 범위는 똑같아요.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스탑보다는 작은 범위의 스텝만큼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때는 스텝이 양수인 경우에요. 스텝이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가 작은 숫자, 여기가 큰 숫자, 그 다음에 스텝이 양수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수인 경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해서 in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레인지를 어떻게 갈 거냐면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2씩 증가를 해볼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값은. 그 다음 10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10보다 그러니까 9까지가 되겠죠. 근데 증가는 얼마씩 증가를 시켜라? 2씩 증가를 시켜라. 그러니까 0, 2, 4, 6, 8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
프린트 해볼까요? 출력하는 거 보면 0, 2, 4, 6, 8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자바에서 치면 자바의 이런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for int x는 0부터 시작을 하고 x는 10보다 작고 x를 2씩 증가시켜라.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x를 2씩 증가시켜라. 기억나세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처음에 x가 0이 되겠죠? 0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0에서 2를 증가시키고 x의 값을 바꿔줘요. 그리고 검사를 하죠. 10보다 작은지 검사를 해서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엔 또 2를 증가를 시켜요. 그럼 4가 되겠죠. 출력을 해요. 또 2를 증가시켜요. 6을 출력을 해요. 또 증가시켜요. 8을 출력을 해요. 8에서 더하기 2가 되면 10이죠. 10은 10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코드가 지금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파이썬이 훨씬 더 깔끔하고 쉬워 보일 거예요. 코드가.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레인지 사용 방법만 아시면 오히려 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좀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 이거는 스텝이 양수일 때예요. 스텝이 양수일 때고요. 우리가 감소시켜 나갈 때도 있겠죠. 감소시켜 나갈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방법은 똑같아요. 스타트, 스탑, 스텝인데 스타트 포함이에요. 부등호 방향 보세요. 스탑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위에 포함이 안 돼요. 이런 범위에 스텝만큼씩 감소하는 정수들을 생성하는 그런 코드. 뒤쪽에 있는 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10이 포함이 안 됐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or x in range 5부터 시작을 할게요. 0까지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5, 4, 3, 2, 1, 0이 출력이 되어야 한대요. 0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스텝이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가 작은 숫자가 와야 되고 스텝이 큰 숫자가 와야 돼요. 그렇게 와야 되고 그럼 0부터 시작하겠다. 10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는 거고요. 스텝이 음수인 경우에 지금처럼 음수인 경우에는 1씩 감소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감소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등호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거나 같고 스탑보다는 큰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씩 감소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게 포함이 안 됩니다. 위쪽에서는 10이 포함이 안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0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레인지는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그 숫자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는 거고요. 숫자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고 뒤에 있는 숫자보다는 작은 1씩 증가하는 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범위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2씩 증가시키겠다, 3씩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스텝으로 변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감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플러스 양수를 주면 증가가 되는 거고요. 2씩 증가가 되는 거고 음수를 주면 그 숫자만큼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증가를 할 때는 시작하는 값이 작고 끝나는 값이 커야 되겠죠.
감소를 시킬 때는 반대로 시작하는 값이 커야 되고 끝나는 값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써주시면 무한루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0부터 5까지 감소시켜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실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게 없죠. 요런 범위를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5보다는 작은 숫자는 없단 말이에요. 0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5보다는 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범위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출력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만들면 무한루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쪽이 포함되고 이쪽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열 이용하는 거 한번 레인지가 그 반복 가능한 타입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in 여기다 문자열을 쓸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문자열이죠. 따옴표로 묶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문자열이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실행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그 문자열은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서 X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한 거예요.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 원소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 원소가 뭐예요? 0이에요. 0. 그럼 여기로 가겠죠? 그거를 출력을 한 거예요. 다시 올라가죠? 그럼 그 다음 원소로 가요. 이렇게 첫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에서 세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에서 네 번째 원소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터레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원소들의 위치를 이동시켜 가면서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 이렇게 위치들을 이동시켜 가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이터레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5개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열이 그 반복 가능한 타입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뭐 문자열을 이렇게 포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게 사실은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일종의 배열입니다. 배열의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문자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열에서 하나씩 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에서 문자들을 하나씩 꺼낸다. 그게 for in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라고 할까요?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보세요. 출력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처음에는 별표 하나, 별표 2개. 4번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요렇게 출력하는 요런 모습으로 출력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콘솔창에 이렇게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콘솔창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바에서 저거 하려면 반복문을 2개를 썼어야 했었나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문자열에다가 곱하기 1, 2, 3, 4, 5를 하면 돼요. 네. 오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을 거예요.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가 딱 2개가 있는데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곱하기가 똑같은 문자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복사를 해주는 기능이 곱하기가 있었죠.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 코드가 제일 간단한 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면은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별표가 있는데 이 문자열이 있죠. 이 문자열에다가 곱하기 1을 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문자열을 하나밖에 출력 안 해요. 그죠? 요거를 복붙을 좀 할까요? 복붙하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볼게요. 별표가 두 번째는 별표가 3개가 출력이 됐죠. 그렇죠? 자, 복붙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3이라고 해볼까요? 출력해 볼까요? 하나, 둘, 3개를 출력을 합니다. 이 곱하기 연산자가 문자열에서 곱하기 연산자가 앞에 있는 문자열을 뒤에 있는 숫자만큼 반복해서 복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럼 이거 뭔가요? 곱해주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부터 5까지만 반복하면 되겠죠. 네. 1부터 5까지 반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for x 이번엔 n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 변수 이름을 x라고 하든 n이라고 하든 i라고 하든 변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range가 1부터 얼마까지? 6보다 작을 때까지. 6보다 작을 때까지 프린트 하는 거죠. 별표에다가 곱하기 n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n은 곱하기 1이고요. 두 번째 n은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n은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네 번째 n은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6보다 작은이에요. 6보다 작은. 그렇죠? 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수 n에 대해서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이런 모습의 코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거 아마 자바에서 하려고 했었으면 반복문 2번 써야 됐었을걸요?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도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구구단 출력이에요. 9구단 출력. 9구단 12단. 9구단 12단을 어떤 모습으로 출력해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12 곱하기 1은 12 12 곱하기 2는 24인가요? 12 곱하기 3은 36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12 곱하기 12 얼마인가요? 144인가요?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바 시간에 다 했었던 코드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방금 네라고 하신 분 계시죠? 네. 화면 공유 한번 해봐 주실래요?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기다릴게요. 네. 그 화면 공유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여러분들 작성하신 코드를 직접 보도록 할게요. 덕현이 수업 듣고 있어요? 윤덕현? 마침 그 참가자 창의 제일 위쪽에 있어서 코드 화면 공유해 주실래요? 코드 어떻게 작성했는지. 아직 작성이 다 되셨나요? 아니면 안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덕현이 참가자 리스트에서 덕현이 아래쪽에 민규가 있군요. 민규 맞아요? 민규 있어요? 네. 혹시 코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글씨 폰트가 작아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들. 네. 아니구나. 네, 저만 확대가 되는 거구나. 네. 그 작성한 코드 보이시죠?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for i in range 1부터 13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프린트 하는데 f formatted string이란 뜻이고요. 15 곱하기 i, 그러니까 i가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변수 i가 들어가는 부분에 1부터 13보다 작은 숫자들이 일씩 증가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는 그 formatted string에서 12 곱하기 i를 그 중괄호 안에 포맷 안에다 딱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연산까지도 이런 식으로 같이 써주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네, 앞으로는 수업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수업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네. 네. 재밌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도 보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니까 다른 사람들 코드 보면서도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서로 코드 공유하면서. 그래서 썼잖아요. 네, 아까 저도 그 민규 코드에서 더 이상 바꿀 게 없어요. 네. in range 1부터 13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여기서 그 들어오죠.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죠. 화면이 멈춰 있나요? 지금 공유 안 돼 있어요? 잠시만 공유 다시 할까요? 여기인가? 여기군요. 여기. 지금은 잘 나오나요? 공유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엉뚱한 화면을 공유를 했었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매티드 스트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포매티드 스트링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까지만.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출력하는 거는 뭐냐면 1, 2, 공백, x, 공백, 그 다음에 변수 n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변수 n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반복하러 다시 올라가면은요. 반복하러 올라가면 range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끝에 있는 13보다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꺼내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꺼내면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또 꺼내면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다가 계산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계산 결과를 포매티드 스트링에서는요. 포매티드 스트링에서는 이 중괄호 안에다가 계산식을 그냥 바로 써버리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들을 그대로 쓰면 뭐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n 이렇게 하면 변수 n에다 n 곱하기 12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된 값을 어디에다가 계산된 값을 이 자리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12 곱하기 1부터 12 곱하기 12까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네. 잘 되나요? 네.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중첩 반복문 해볼게요. 중첩 반복문. 중첩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 4중 얼마든지 반복해서 반복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무엇을 할 때? 구구단 출력할 때. 구구단 출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해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이거 시간 드릴게요. 9구단 2단은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폼은 안에 또 다른 폼을 또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 출력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하시고요. 9단도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자 창의 순서대로 갈게요. 민규 다음이 민서가 있군요. 민서 혹시 다 했어요? 네, 그럼 화면 공유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코드? 네, 이렇게 하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를 더 바꾼다라고 한다면 y에 대해서 y를 2부터 시작 안 하고 1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해보면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코드 다들 공유하신 거 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잘하셨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잘들 하시는군요.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수 이름을 조금 다르게 저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x, y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단은 몇 단부터냐 하면 2단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9단까지기 때문에 9를 포함을 해야 되죠. 9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은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인가요? 8개인가요? 네, 8개죠.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들여쓰기 해주시고 4 곱하기 n이라고 할까요? n을 range를요.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러면 1은 포함하는 거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프린트를 해주시면 돼요. 프린트. 무엇을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냐면 단을 프린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n을 프린트를 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가 출력이 됐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단이 얼마예요? 제일 처음에 단이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2.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n은 얼마가 돼요? n은 1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1부터.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출력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자 여기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그쵸? 여기까지만 올라가니까 단은 변한 게 없고요. 뭐만 바뀌었어요? n이 그 다음 숫자 2로 바뀌었죠. 그리고 들어와서 뭘 한 거예요? 출력을 한 거예요. 그쵸? 이거를 또 반복을 하는 거죠. 또 반복을 하면 n은 얼마가 됐어요? 3이 됐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출력을 하죠. 2 곱하기 3을 출력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출력을 하면 2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범위 안에서 꺼낼 수 있는 숫자들은 다 꺼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반복, 여기 이터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아직 첫 번째 반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반복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기로 가겠죠. 그럼 그때서야 단이 얼마로 바뀔까요? 단이 3으로 바뀌어요. 단이 3으로 바뀌면 들어와서 포문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문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니까 n의 값이 다시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2단하고 3단 그럼 결과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단에다가 곱하기 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결과까지도 쭉 이렇게 99, 81까지 전부 출력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만약에 꾸며준다라고 한다면 99단 2단을 출력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밑줄 같은 걸 하나 그려준다거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프린트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별표를 적당한 개수만큼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별표 말고 이렇게 할까요? 대시를 20개를 그리겠다는 얘기죠. 대시를 20개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실행해 보시면 2단이 끝나고 나면 밑줄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단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밑줄이 하나 그려지게 되고요. 4단이 끝나게 되면 밑줄이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요 밑줄을 그려주는 부분은 언제 실행이 되는 걸까요? 안쪽에 있는 포문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들어와서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범위 안에 있는 숫자 꺼내고 또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범위 안에 있는 그 다음 숫자 꺼내고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서 범위 안에 있는 숫자 꺼내서 출력하고. 그래서 레인지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꺼냈으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때서야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출력하고 밑줄 그리고 출력하고 밑줄 그리고 출력하고 밑줄 그리고를 매번 하겠다는 얘기죠. 매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들여쓰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어느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바처럼 이거를 중괄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여쓰기로만 구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수의 이름이야 뭐 x, y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어요. 네, 코드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잘 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